오늘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국회가 철저하게 감사할 대상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 3년입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것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지금 여기는 자,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다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김현지를 성역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이 상황 이후에 김병기 위원장이 잠깐 정회를 좀 선언했는데 이후에 국감장을 여야가 좀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도 좀 있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 간에 이렇게 배를 서로 마주치는 이른바 배치기라고 하던데 이런 물리적 충돌도 일부 발생을 해서 뒤이어서 송 원내대표와 이기현 의원이 각각 본인의 입장도 표명하기도 했는데 홍 대표님 사실 뭐 지금 이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국정감사 간의 이런 충돌 언쟁도 있었습니다만 저런 물리적 충돌 모습도 좀 보여졌네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그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을 놓고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게 폭력이나 총칼을 쓰지 않고 입으로 싸우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툼은 하되 저희 물리적 충돌이라는 건 안 일어나는 게 맞죠. 저희가 사실은 국회 소위 선진화법과 관련돼서 국회법 개정한 것도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최루탄이 터지기도 하고 구두가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난무하면서 그로 인해서 사법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해서 몸싸움을 방지했는데 약간의 심한 몸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나가고 오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살짝 충돌이 되면서 거기에 감정이 겹쳐 있으니까 네. 더 심각하게 조금 이제 옥신각신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런 거는 서로 간에 반복되지 않고 풀고 정치적 사안 그리고 국감이 대상인 국정 운영 관련된 사안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대표님 비슷한 의견이시겠죠? 저도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예. 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 대통령실 상대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진행도 시켜봤지만 항상 보면은요 이 집권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점잖고 또 이렇게 성숙한 어떤 활동을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의 수석들 쫙 이렇게 그 정인석에 이렇게 전석에 앉으면은 그냥 오버페이스를 해요. 그냥 너무 내가 이렇게 우리 당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야당하고 싸우고 있다. 네. 그래 불필요한 오늘 제스처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또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여야 간에 불필요한 대치를 일삼는 그런 의원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석 의원은 그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선수를 떠나가지고라도 저렇게 이제 배치기를 통해 가지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갖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호전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저런 모습은 저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야 간에 끊임없는 협치 전국을 요구하는 건데 그 협치는 집권당 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법안뿐만 아니라 또 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로 이해와 또 그런 협력을 또 가져가는 그런 충분한 논의와 대화, 타협 이런 걸 말한 건데 저런 모습은 오늘 저는 상당히 좀 볼상사납게 봤어요. 네네. 지금 이 어떤 물리적 충돌 이전에 있었던 얘기가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어떤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뭐 그 사람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또 그 사람을 통해야만 한다. 이런 억측과 정치적 공세가 지금 많은 상황이다. 지금 그런 게 궁금해요. 누구를 쓰고 말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제로 실세라는 게 있느냐. 그리고 특정 인물의 입김이 인사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실세라고 누가 실세다. 그 뭐 누가 다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야 이제 그 사실관계를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정도 되려면요. 최소한 그래도 뭐 수석급 예, 그 정도에서 뭐 좀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데 지금 김현지 비서관 같은 지금 이제 실장이죠. 부속실장이죠. 그 전에 총무비서관이고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인사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정도의 직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그 대통령실 내의 살림살이나 인사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일하게 하고 하는 경우에는 총무비서관이 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인사에 대한 그 추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네. 밖에 예를 들면 장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 밖의 인사에 대해서는 그건 인사수석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엄연하게 그 권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의 인사는 다 그 총무비서관의 권한 내에 있는 거고 대통령실 밖의 권한은 인사수석과 그다음에 비서실장 등이 중심이 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과도하게 그 김현지 실장의 과거의 이력을 갖다 놓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뚜렷한 증거를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전혀 자질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김현지 비서실장이라는 사적 인연으로 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 인사를 갖다 놓고 이게 김현지 실장이 사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됐다. 네. 이걸 제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놓고 다 김현지 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정치 공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은 오전 시간대 출석하겠다고 밝혔었고, 그런데 민주당은 또 그렇게 합의를 하려 했다는데. 국민의힘이 좀 이런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쭉 있다가 끝내 결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또 잘못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 들어왔네요. 대통령실에서 국회 상임위에 김현지 실장 염두에 둔 거겠죠. 출석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국회가 결정하면 운영위에 출석을 하려고 대통령실 경내에서 일정을 수행하면서 좀 대기 중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상태로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네. 국회가 요구하면은 당연히 상임이든 운영이든 어디 가서 자기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국회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여대 야소 전국이잖아요. 그것도 의석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모든 상임위를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석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아무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뭐 어디 위원회 또 뭐 그냥 일반 뭐 위원회더라도 이렇게 참석을 시키고자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계속 저렇게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좀 국민들을 너무 해독시키는 행위죠. 저는 오늘도 보십시오.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 그것도 하루 하는 국감의 제일 마지막 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인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지금은 부속실장이지만 요 앞에 총무비서관 할 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기관 정인이에요. 그냥 예. 대통령실에 이 사람 개인만 그냥 정인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냥 기관 당년 정인으로 이렇게 총무비서관 되는데 그 총무비서관을 왜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역대 정부 어느 경우도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기관 정인으로 빠진 적이 없는데 왜 김현지만은 이걸 빼려고 했는지 거기서부터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실 주장대로 오늘 반나절이라도 참여해가지고 질의응답 응하려고 했다. 근데 오늘 저 봅시오. 오늘 그것도 뭐 저렇게 신상 발언 또 뭐 의사 진행 발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오전 딱 5명인가 질의했죠. 네. 52분 했어요. 52분. 예간에 3명씩 한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뭘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지난 4개월 동안에 인사, 조직,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김현지는 세우지 않겠다. 이런 어찌 보면은 좀 뭐 말장난이나 비슷한 그런 행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대통령 비서실장 앞에서는 저렇게 그냥 집권당 의원들이 그냥 제1야당 원내대표를 배치기로 밀어내는 저는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충성심을 보이는 게 네. 저게 맞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대통령실은 지금 뭐 국회가 결정하면은 보내겠다, 대기 중이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대 야소 국면입니다. 그 저게 이제 그 여야 간사 간에 네. 좀 그 위원장하고 실무적 협의를 해야 돼요. 우선은 저는 처음부터 그 김현지 비서관이 그 지금 실장이지만 총무비서관 신분으로 나오는 건데 다른 여타 상임위, 운영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 나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에 한정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나가야 되고요. 네. 통상적으로 총무비서관이 꼭 나오지만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별로 질문할 게 거의 없어요. 통상은 비서실장에 대해서 하지 총무비서관 불러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질문 없습니다. 예컨대 비서실장이 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총무비서관한테 질의를 하지 대개는 비서실장 그다음에 최근에 안보 현안이나 외교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 안보실장 그리고 또 정책실장 이 세 사람한테 질문이 집중돼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좀 한다면 정무수석 정도가 그 질의응답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총무비서관한테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여야 간에 협의해서 질의할 사람을 예를 들면 여당 셋, 야당 셋 정도를 합의해서 그러면 빨리 그 사람에 대한 그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한 질의만 빨리 하자 이런 정도의 그 제안을 야당이 했다면 만약에 그러한 제안조차 여당이 안 받았다면 그거는 좀 그 정치적으로 여당의 책임론이 클 텐데 그런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그것도 뭐 무슨 총무비서관의 직책으로서 일이 아니라 과거 성남시나 경기도 일을 물어보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치 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